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일 오후 1시입니다.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측근에서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접촉을 아주 가까이에서 하는 호프 힉스라는 분이 보좌관입니다. 보좌관이 코로나 양성 확진자가 되었으므로 자동적으로 두 분이 검사를 받게 됐는데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은 대통령이라도 이 격리가 되어야 하니까 그러면 선거운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트럼프는 이틀 전에 있었던 바이든과의 제1차 토론회의 역풍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토론회는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폭이었습니다. 인격적 자폭이었습니다. 바이든이 발언할 때 사사건건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 발언 방해를 하면서 이 시청자들이 다중방송을 듣도록 만든 이것을 미국 언론과 미국 여론이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이 토론회에서 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이든이 잘했어가 아니라 트럼프가 바이든이 실수할 기회까지 막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발언을 함으로써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파괴한 그 후유증으로 보이고 지지율도 전혀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바이든 당선은 상당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에 한국에서 트럼프를 무조건 추종했던 트럼프가 잘하든 못하든 한국에 대해서 불리하냐 유리하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트럼프라는 한 개인을 지지하던 팬클럽에 속하는 분들도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대깨문과 함께 대깨푸라는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이틀 전에 토론회에 대한 이 총평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이긴 게 아니라 트럼프가 자해자멸한 게임이었는데 바이든이 2분간의 발언권을 행사하는데 끼어들어 발언 방해를 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회자인 크리스 월리스가 제지를 해도 트럼프는 욕설과 비난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보여주면은 골수 백인 지지층이 결속할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 같으나 이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 실수를 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규탄할 용의가 있느냐고 사회자가 질문을 하니까 오히려 트럼프는 그들을 향해서 잠시 한 발 뒤로 물러가서 대기하라 하는 이런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는 이게 인종주의자들 단체입니다. 네오나치적 성향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트럼프의 가장 큰 실수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고정 지지층만으로는 당선이 불가능한데 당선되려면 여성표와 젊은 표 그리고 이른바 진보적 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 발언으로 그 꿈이 무산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의 이상한 행동은 그동안에 트럼프의 행적을 쭉 관찰해 본 사람으로서는 뭐 놀랄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인격적 파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자기 직속 부하였던 사람들에게 떠나자마자 거짓말을 쏟아붓고 그러면은 이 보좌관들도 볼턴처럼 책을 써가지고 트럼프를 폭로하고 그 다음에 비아냥되고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폭로는 최근에 납세 기록이 공개된 겁니다. 이 본인이 납세 기록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자기 납세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인데, 뉴욕 타임스가 입수해서 공개한 걸 보면은 납세 실적이 가르치는 바는 이분은 성공한 기업인이 아니고 파산 직전의 기업인이다. 15년 동안 10년은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 최근 2년 동안 낸 게 합산해가지고 $1,500밖에 안 됐다. 바이든은 수십만 달러를 냈다. 이런 차이가 이 세금에 민감한 사람들을 아주 등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탈세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는 이번에 낙선이 되면은 기업도 파산할 것이고, 본인은 납세 등 다른 혐의도 많죠. 지금 해가지고 감옥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사를 건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얼굴에 아주 초조감이 역력하고 돌출 행동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과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깜짝 쇼를 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참 유리합니다. 이제 트럼프는 방향을 어느 쪽으로 바꿨느냐 하면은 사전 우편 투표가 이게 부정 소지가 크다 해가지고 사전 우편 투표를 감시를 해야 된다. 사전 우편 투표에 참가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는 오랫동안 관행으로 해왔고, 미국에서는 비교적 흑인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FBI 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공식 논평을 한 걸 보면은 한 번도 사전투표에서 조직적인 부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기 추종자들로 하여금 그 사전투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다 감시를 하라.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선거 결과를 나중에 소송으로 가져가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판결하도록 만들면은, 대법원은 보수파 대법관이 많으니까 이길 수도 있다 하는,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덕목인 정직, 용기, 관용을 구현해야 할 공화당과 대통령이 비겁하고 변칙적이고 거짓말의 화신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공화당에서도 이제 트럼프와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낙선,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도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지금 하원이 민주당에서 장악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더 의석수가 벌어지는 일종의, 이게 뭡니까? 글랜슬램입니까? 이런 대패가 지금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그동안에 트럼프를 비판하지 않고 트럼프를 견제하지 않고 따라가다가 이번에 트럼프와 공화당이 같이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한국의 일부 우파가 여기에 같이 엮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국의 우파가. 그런데 왜 한국의 우파가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하면은,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은 민주당은 좌파다. 또 그 근저에는 흑인에 대한 차별의식, 백인도 아니면서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실패를 했지만은 중국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지 않느냐,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느냐, 요걸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실효가 있느냐는 겁니다. 현재의 성적표는 트럼프가 불리하게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이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수습 못하는 바람에 경제가 아주 몰락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친 말이고, 경제가 침체기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
그런데 중국은 조기에 수습해가지고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더 좁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을 상대할 때는 세계적 전략을 펴가지고 미국이 동맹국을 많이 만들어야 되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특히 나토를 강화해야 되는데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그러고 한국에서 철군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중 대결이 중국과 자유진영 전체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과 고립된 미국의 대결, 미국이 오히려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1대1 대결로 하면 안 되죠.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바이든을 중국이 더 버겁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이든은 뭐냐 하면은 전통적인 동맹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 강화하고 나토를 강화해가지고 중국과 대결한다. 그러면은 중국으로서는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더 어려운 존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그 인격이 미국인의 수치입니다. 트럼프로 인하여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결국 트럼프 퍼스트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정책이 자신 개인의 이해관계입니다. 그리고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을 위해서는 그렇게 외교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왜 탄핵 위기로 몰렸느냐? 그것도 바이든과 관계 있죠.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의 가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뒷조사를 해달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해주어야 원조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개인 목적을 위해서 외교를 했다가 결국 탄핵 위기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한국의 우파가 왜 무조건 지지해야 되느냐? 무조건 왜 지지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우파 다 그런 건 아니고 우파 중에 일부가 트럼프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결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 트럼프가 이번 대선 토론으로 자포를 했습니다. 자포. 그리고 2번 남았습니다. 이제 두 번 남은 걸 가지고 역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우파적 덕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좌파에 가깝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자기가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언론으로부터 계속 얻어맞기만 한다. 그러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이게 한국의 좌파하고 똑같습니다. 한국의 좌파, 문재인 정권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기득권 세력, 적폐 세력 때문에 우리가 개혁을 하지 못한다.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거의 검찰을 부리듯 하면서도 항상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 왜냐?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보이거든요. 트럼프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이번에도 토론에서 내가 이겼는데 내가 졌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또는 그 측근들은 사회자가 잘못했다. 크리스 월리스라는 사회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크리스 월리스가 오히려 요새 트럼프를 왜 제대로 막지 못했느냐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월리스는 아주 유명한 기자인데 팍스뉴스, 또 이분이 소속이 팍스뉴스, 친 트럼프의 대표적 언론 소속의 앵커였어요. 그런데 월리스의 말이 나는 그 좋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트럼프가 와가지고 다 재를 뿌려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런 트럼프를 왜 한국의 자유진영 사람들이 지지를 하느냐.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되는 게 문재인, 김정은에게는 불리하고 한국인에게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1월 3일 바이든이 당선될 때
이 지금 코로나로 몰려 있는 한국의 이 자유진영의 돌파구가 뚫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